안녕하세요. 10월 6일 목요일 마감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나스닥이 하락을 멈추고 올라섰는데 다행이죠. 제가 하락을 본 지점은 이 11,300 구간, 이 구간을 깰 시에는 이거는 아름다운 조정이 아니라 뭔가 추세적으로 하락이 될 수 있는 자리다 했는데 거길 막상 드라마틱하게 올려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보시면 하락한 이유는 일단 테슬라가 트위터를 또다시 인수한다고 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줘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영향으로 제가 항상 문제거리로 지적한 테슬라의 오너 리스크가 또 발동돼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또 하나는 몇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 뭐 ADP 민간 고용 이게 조금 월가 예상치보다 20만 개보다 증가하긴 했지만 이건 큰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고 9월 달에 ISM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왔는데요. 이게 예상치가 56이었습니다. 근데 56.7이 나온 거죠.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지표가 계속 안 좋아야 돼요. 지표들이 안 좋아야 금리를 조금 둔화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데 이거 계속 지표가 좋게 나오면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까봐 지수가 내렸지만 막판에 들어 올려서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뉴스 같은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요 정말로 어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깼을 때는 그 뉴스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게 들어 올리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을 보는 거거든요. 메이저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큰 틀에서 이런 기술적인 시각도 반드시 키우셔야 됩니다. 뉴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는 이슈가 있었던 건 신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연설을 했는데 보스턴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소득세 감세 폐지하거나 아니면 철폐한다고 했는데 그 컨퍼런스 연설에서 우리는 세부담을 낮출 것이다. 그 감세는 되게 옳은 일이고 도덕적이다. 이거 뭔가 안 맞죠? 분명히 철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이 국채금리라든가 외환시장에서 조금 들썩들썩 거려서도 뺏은 게 맞아요. 테슬라와 함께. 하지만 오후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반등에 성공했고 아름다운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오늘 해피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저점을 사수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오늘 좋았습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보면 나스닥이 저점만 잡은 거지 오르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다우나 나스닥이 드라마틱하게 어제 올랐냐? 그건 아닙니다. 다우는 42포인트 빠졌고요. 나스닥은 27포인트 빠졌어요. 오른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상승을 했냐? 오늘 보면 조금 강세가 많았습니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노체 아니면 로봇주 이런 거는 제가 어제 생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제 이렇게 빠진 게 사실은 나쁘지가 않은 거다. 나쁘지가 않은 건데 너무들 무서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특정 목적으로 빼는 날이 있어요. 조금 아주 안 좋게. 근데 그게 사실은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만 단순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쭉 뺐죠. 아침부터. 여기 보면 아침부터 쭉 빼죠. 그죠? 어제 있었던 일과 저번 달 말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날 바로 올리죠. 튀어서. 바로 튀어서 오르죠.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이렇게 빼면 뭔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낍니다. 이 다음 뒷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면에서만 생각이 머무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지나가는 말로 사실 이게 나쁘지가 않은 건데 시장에 너무 워낙 안 좋은 뉴스들만 일어나니까 조금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어제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특징적인 걸 보면요. 미국이 고만고만 하다 보니까 어제 억지로 찍어 누르는 영향으로 오늘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강세가 나왔고요. 그 강세 이면에는 누가 뭐라 해도 2차 전지입니다. 오늘 보시면 LNF 8% 올랐고요. 대주전자 8%, 코스모시노제 7%, 에코프로 형제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냥 에코프로도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로는 LG화학과 삼성 SDI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 반도체 있잖아요. 이오테크닉스, 덕산 네오룩스, 제가 어제 본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두산 테스나 같은 거를 예로 들었죠. 이렇게 줄줄 빠진 거는 하루 이틀이면 다 올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가짜 하락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계좌에선 마이너스 나 있지만 큰 의미를 두지 마셔라. 이거는 하루 이틀이면 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스나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하이를 봤자 뭐 DB하이텍이 3% 오른 거고요. 대부분 기본이 4%에서 8%까지 올랐습니다. 또 하나는 로봇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유일로보틱스가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10% 이상 갔다 왔고요. 메타버스 쪽도 나름 강했고요. 어제 시간에서 올랐던 곡물주는 당연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하락을 했고 곡물주 잘못 물리면 3대가 망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대형주에서 특이한 거는 크게 눈여겨볼 거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이건 너무 급격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고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일 뿐이에요. 이게 뭐 수급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회사가 좋아서 오르기보다는 단기 낙폭이 심한 시총 상위 종목에서 끌어올리려는 경향이 항상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이거는 법칙입니다, 법칙. 이런 걸 올리지 않으면 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리나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는 안 오른 쪽에서도 찾아봐야 되는데 요새 좀 내렸던 게임주라든가 엔터, 방산, 메타버스, 풍력, 자율주행, 원전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뉴스를 몇 가지 갖고 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를 내일 합니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잠정치라고 그래서 잠정치를 미리 발표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가 못 미치는데 제가 한번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닝 시즌이 돌아왔는데 실적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3분기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어닝 쇼크가 날까봐. 실적이 기업이 안 좋을까봐. 하지만 2분기 때 우리가 2분기를 걱정했잖아요. 1분기 때. 근데 이게 의외로 좋아서 선방을 하고 여름에 랠리가 나왔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3분기 실적을 우려하는데 사실 미국 시장도 풀고용입니다. 그죠? 고용이 너무 넘치다 못해 난리가 났죠. 예, 길에 노숙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도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서 돈이 넘쳐나죠, 사실은. 물론 이자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쓸 돈이 뭐 그만큼 줄었지만 우리가 물건을 못 사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풀고용이고 지표가 좋은데 의외로 물건들이 잘 팔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쇼크 그러는데 이렇게 고용이 좋은 상태에서 과연 얼마나 쇼크가 날까? 너무 잘 벌었어서 2분기, 1분기, 전년 4분기, 3분기 너무 잘 벌어서 기저효과로 조금 쇼크가 나올 수는 있지만 감내할 수준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분기에 대한 우려를 너무 크게 갖지 마셔라, 일단.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물건 사고 먹고 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이 정도 금리 상황에서는. 누가 풀대출 받아서 압구정에 현대아파트 사지 않은 이상 아직은 소비 여력들이 국민들에게 있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 어디서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 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명동 가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변한 게 있습니다. 파란 눈의 사나이들이 보입니다. 아주머니들이 보이고 전에는 중국인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중국인 가고 미국인 왔다. 낮에는 명동, 밤에는 강남 홍대 찾는 외국인들. 완전 쓸어 담는다고 하는데 물건을 이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영국에서도 부동산 쇼핑하고 여러분 영국의 부동산 값이 맛이 갔잖아요 지금. 이 미국인들이 지금 전 세계 다니면서 쓸어 담고 있죠. 강달러까지 가면서 1달러 갖고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1,100원 줄 거 뭐 1,400원을 더 주니 뭐 물건 하나 공짜로 더 사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명동은 벌써 사람들이 북적인 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셔서 느낌을 보시면 좋겠고 똑같은 뉴스인데요. 1달러에 1,400원 대박의 외국인 관광객 22배 폭증 한국 물건 쓸어 담자. 우리나라에선 물건 쓸어 담고요. 서양에서는 부동산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호재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여기 제목에 보시면
공매도 금지 시장에 큰 영향 줘서 구체적 언급 어렵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시장에 큰 영향. 그쵸? 공매도를 금지해서 우리나라가 3,300 갔던 것처럼 시장에 큰 영향, 하락이 아니라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 같아요. 올라가면 시장에 큰 영향 생기죠. 그래서 이걸 언급을 못하고 막질 않는가 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매도만 금지해도 우리나라 바로 2,400턴이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몸의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이슈가 될 만한 앞으로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0월 달에 UAE 마제트 왕자가 방한합니다. 방한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름 처음 들어보시죠? 마제트도 아니고 마제트 왕자가 방한을 해서 한국과 메타버스 문화산업 및 투자 협력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사우디 왕자인지 누구 왕자인지 모르죠? 아랍에미리트의 마제트 왕자가 메타버스 문화 블록체인 사업의 투자를 위해 10월 전용기로 방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쪽 블록체인 이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10월 중 방안이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가 있진 않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하나 더 뉴스가 있는데요. 넥스트가 XR 메타버스 개발 플랫폼 클로즈 베타 시작했답니다. 같은 메타버스 뉴스고 메타버스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셔서 과실을 먹길 바라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10월 거만 얘기합니다. 그 메타 플랫폼에서요.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메타 헤드셋이 공개됩니다. 이것도 10월 중 공개예요. 10월 중 공개. 메타버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엔터 쪽에서는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 시작합니다. 몇천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월드 투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랙핑크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재건 쪽에 있는데요. 재건 국제회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개최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우크라 재건 국제회의 10월 중 독일에서 베를린 개최 이게 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데 자기들끼리 나서서 우크라이나 과실을 따먹으려고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아주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유럽은 벌써 여기 보시면 마셜 플랜을 도입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기네들이 난리죠.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자, 이게 있고요. 페이로봇 ETF가 출시 예정. 이것 출시 예정인데 이것도 10월 중입니다. 언젠지는 정확히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용산공원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여기에 로봇견 경비 드론 도입 이벤트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20차 중국 공산당 시진핑 3년임 있습니다. 이 3년임 예정이죠.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11월 방안입니다. 언젠진 몰라요. 빈살만. 이건데 이게 전 아직까지 뭐 확실히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11월까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네옴시티 관련주는 특히 한미글로벌이 대장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마제트 왕자 방안에서 메타버스 쪽에 그리고 헤드셋 이쪽 그리고 또 하나는 엔터 이 블랙핑크 월드 투어 하는 거 이건 이제 회사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요새 안 좋잖아요. 웬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호재가 작용할 수 있고 이제 재건 쪽 오늘도 움직였었는데 데모랑 이쪽을 보시면 되고 대장준 데모기 때문에 데모만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난 다른 거 갖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현대 뭐 에버다임이나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데모 올라갈 때 2등, 3등주로 가서 조금 본전 근처 왔을 때 터시거나 아니면 교차로 2, 3등주를 팔고 데모로 다시 갈아타는 데모가 정해졌으니까요. 일단 1등주는 그렇게 되고요. 로봇은 오늘 유의미하게 뭐 엄청 올라갔어요. 사실 어제도 사실 올라가다가 장이 부러지면서 로봇이 빠졌거든요. 그걸 그대로 오늘 돌려놨는데 로봇은 앞으로 ETF 삼성에서 출시되면 이건 어느 정도를 갈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사실 인플레이션의 수혜주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물가도 뛰고 인건비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인건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봇이 대신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실 수혜주가 될지도 몰라요. 로봇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진핑 3년임이 끝나면
중국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바로 미국 CIA 국장이 시진핑 군의 5년 내 대만 침공 준비 지시했다. 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 끝낼 것 요구 주장. 여기 보시면 이게 4월달 6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고 믿고 우린 이미 그 정보를 갖고 있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중국 위협이 심각해지자 대만은 군 복무 기간을 늘리자라고 할 정도로 지금 뭔가 시장이 조용하게 전쟁을 안 한 분위기로 가서 유니온 머티리얼즈 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 보면 자리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자리고요. 시진핑의 3년임이 끝나면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한번 대만 앞바다에 미사일 한번 갈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이 정도면 충분히 주중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 그 금요일에 장 마감하면 10일 날 또 한글날 대체휴일로 주식시장이 월요일날 안 열립니다. 안 열리는 동안 요새는 안 열리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미국 시장 주종 올 때. 그쵸? 오늘 이렇게 장이 그래도 화색해서 급반등해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수급은 좋지 않아요. 아까 보시면 선물 쪽에서 보면요. 외국인들이 2,500억을 사고 있었습니다. 2시까지. 2시까지 2,500억 사고 있다가 종가 해서 종가쯤에서 다 던졌습니다. 물론 2,000억은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어제 1조 3천억 판 거에 비하면. 그리고 코스닥이나 코스피 봐도 이거는 사실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조금 미미하고요. 여기 보면 비차익에서도 겨우 600억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수급이. 그냥 공매도를 많이 안 쳐서 장이 어느 정도 반색을 하는 거지. 또다시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돌변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요. 여러분들 밤에 항상 보실 때 애플과 테슬라를 보시고 나스닥을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년물 미 10년물 부채금리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지금 한참 문제가 있는 파운드와 요렇게만 3, 4개만 보셔도 어느 정도 시장을 가늠할 수 있고요. 오늘 유의미하게 원하는 종가상 지금 아까는 깼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처음은 아니죠. 10거래일 정도 동안 1,400원 위에 있었다가 처음으로 아까 1,400원을 깼었는데 일단 이건 좋은 징조고요. 엔화는 깨질 않았습니다. 엔화는 아직도 요동강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엔화는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원화만 당국에서 개입을 하고 달러를 좀 쏟아부어서 지금까지 20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소진시켰다고 하는데 이건 뭐 아직까지 죽은 거 아니죠. 단기 추세만 이탈시킨 겁니다. 그래도 단기 추세라도 붕괴시켰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해야 되고요. 영국도 좀 시끄러운 거 트러스 총리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국채 매입한다고 그러고 국채 매입도 안 하고 너무 시장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정보들이. 정보가 너무 많은 홍수 속에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쁜 뉴스만 보다 보면 사람이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거든요. 웬만하면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지금은 좋은 얘기를 해주는 쪽을 듣는 게 맞아요. 이미 나쁜 얘기는 시장에서 너무 많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은 강하게 받았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토요일날 생방송 때 오시면 마감 시장 때 못 들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시장이 그래도 반등해서 참 기쁩니다. 여러분들 계좌가 날로 살찌워지고 다시 본전이 돼서 올바른 투자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